자, 누구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과제가 바로 자녀 교육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자녀 교육은 없다고 할지라도 조금 더 나은 방법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호선 교수님과 만나는 두 번째 시간, 아마추어 부모와 프로페셔널 부모의 차이가 뭔지 오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박수로 이 강의 문을 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애 키우는 게 만만치 않죠. 오죽하면 옛날엔 동양바구니 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애 문제도 애 문제지만 이 아이를 키우는 것도 결국 우리 인생의 긴 연장선상의 한 부분에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며 여러 가지 인생의 주제들을 만나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주제를 골라라. 역시 변화라는 말과 적응,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변화와 적응 간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참 특별해요. 왜냐? 똑같은 변화 속에 보면 누군가는 좋은 적응을 하더라. 그리고 똑같은 변화 속에 보면 누군가는 만족스럽지 못한 적응을 하더라. 우리는 이렇게 좋은 적응을 했다 말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좀 자주 듣고 싶은데, 이런 좋은 적응을 했다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식으로 풀어보자면, 프로 인생이 따로 있나? 또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추어 인생은 따로 있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다면 양육에 있어서는 어떨까? 그 변화와 적응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 이 생각도 해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도 같은 이름의 부모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걸. 이게 무슨 얘기인가? 생애를 살아가며 같은 부모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부모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 아이들 성장에 따라 부모들의 역할이 달라지고 역할에 따라 그 이름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가 첫 번째로 아이가 0에서 1세일 때 갓 태어나서 돌잔치 할 때까지 우리 부모들의 이름은 부모가 아니라 보육자란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보육자는 뭡니까? 아이를 생명싸개처럼 보호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보육자라고 부르고, 이 보육자와 함께 아이들은 생애 첫 번째 심리 숙제를 해내게 됩니다. 곧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고 나를 이렇게 믿을만하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때는 내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이 세상은 믿을 만한 세상일 거야? 라고 하는 앞으로 막연하지만 미래에 대한 안정감을 갖도록 하면, 그 바탕에 마치 잘 깔린 색깔처럼 이 아이는 생에 대한 안정감을 가지고 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걸 이른바 우리가 신뢰감이라고 불러. 영어로는 trust라고 하는데, 이 신뢰감을 여러분들은 아이들의 0에서 1세 사이에 보여주었던 그 사랑의 깊이, 그 보육자 역할을 통해서 잘 알려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기록으로 남겨주실 겁니다. 잘하셨고요. 두 번째, 아이가 또 1에서 3세 곧 성장하게 되죠. 이 시기 자아가 뽕 성장하는 시기, 부모들의 역할은 이때 보육자에서 양육자로 이름을 갈아타죠. 양육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이에게 혼자 스스로 옷도 입고, 그 다음에 스스로 숟가락도 잡고 생애를 살아가며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과 교육을 도와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양육자라고 하죠. 이 양육자와 함께 아이들은 어떻게, 나 혼자 해볼 거야, 그래 나도 한번 용기 내서 해봐야지 라고 하는 자율감이라고 하는 인생 심리 숙제, 두 번째 숙제를 해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곧 성장하죠. 멈출 것 같지만 이 아이들의 성장은 3에서 7세로 이어집니다. 7세로 성장하게 되면 이 아이 한참 유치원 다닐 때죠. 이 시기 아이들은 뽕 자라난 자아가 이제 성장하는 시기인 거예요. 자기만의 영역을 갖게 되기 때문에 내 거야 하던 시기에서 조금 더 성장하면서 이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만들어가고, 우리가 흔히 막 나간다, 이 시기가 이제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는 시기인데, 이때 부모들의 역할은 어떻게 훈육자로 바뀝니다. 훈육자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이들에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를 알려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훈육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시기를 통해서 아이들은 무슨 숙제를 하게 되는가? 인생의 세 번째 숙제를 부모와 함께 해내게 되는 게, 그 숙제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솔선감이에요. 솔선감 말이 좀 어렵죠? 영어로 좀 바꿔볼까요? 리더십. 리더십, 결국 이 아이는 해야 될 것의 내용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내용도 알게 되지만
어떤 식으로 그 금을 가르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금을 가르는 방법을 가지고 딱 놀이터 나가가지고 야, 나 뭐 놀이터 나왔어. 미끄럼틀 타자. 팔로우 미. 애들이 오냐 오냐. 뭐 모래놀이 하자. 그럼 모래놀이 딱 따라오죠. 이런 역할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다면 이 아이는 리더십을 그때 습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은 90% 이상은 대부분 이 심리 숙제를 부모와 함께 잘 해내게 되는 겁니다. 훈육자와 함께한 이 세 번째 숙제가 바로 뭐냐? 이 솔선감.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 금을 가르는지를 알게 되면서 부모에게서 배운 규칙을 놀이터에 가서도 실천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서도 이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저건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들의 리더십은 엄마 아버지의 말끝과 혀끝에서 시작되는구나. 우리 아이들의 리더십의 근간이 바로 우리에게 있었구나라는 걸 기억하신다면 우리가 지금 아이들 한참 같이 살아가는 특별히 어린아이를 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또 어린아이를 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로 아이들이 그 발달이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성장하게 되죠. 아이들은 초등학교를 가게 돼요. 이 시기부터 아이들은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해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는 이 시기에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바로 그 역할이 뭐냐? 격려자란 역할입니다. 격려자 뭐 하는 사람이에요? Good job, great, excellent, you did it. 역시 너야. 정말 잘해냈어. 칭찬을 쏟아부어주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격려자라고 부르죠. 중요한 건 누가 이 이야기를 해줬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를 알아온 이 사람,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까지 꿰뚫고 있는 이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반복적인 이 이야기는 마치 신의 보이스 같은 거예요. 마치 신의 메시지 같은 겁니다. 기꺼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면 이 아이들이 생에 어떤 숙제를 하게 되는가? 근면감이라는 숙제를 하게 돼요. 근데 이 근면감이라는 건 어떤 건가?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공부! 그게 아니라 내 스스로 알아서 목표를 한번 세워봐. 그 다음에 그 목표를 내가 성취한 적이 있어. 그러면 얘는 근면감을 성취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들은 성장하죠. 사춘기. 13세에서 18세 사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 시기의 부모들의 역할은 상담자예요. 그런데 왜 하필 상담자일까? 속한 이름 중에. 그죠? 간단합니다. 뇌 때문이에요. 뇌. 아이들의 뇌는 초등학교 정도까지만 해도 보상에 먼저 반응하는 뇌로 작동을 해요. 그런데 놀랍게 성인기를 탁 넘어가죠. 그러면 이게 처벌에 먼저 반응하는 대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들의 이때 13세에서 18세 사이에 있는 청소년기 있는 요 아이들의 사춘기 뇌는 어떠냐? 보상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처벌에도 반응하지 않아요. 뭐 꼭 뇌가 없는 것 같아. 그냥 몸만 펄떡펄떡 살아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애들 진로가 얼마나 중요해요, 이 시기. 그래서 어떻게 애들 잡으러 PC방 노래방 가잖아요. 가봐야 소용도 없어. 다 도망갔어. 5kg 잡으러 가면 30kg 도망가고 30kg 잡으러 가면 지구 밖으로 나가요. 이 무력한 부모는 뭘 해야 되냐고요. 무력한 이 부모가 간단합니다. wait. 기다려주는 거예요. 다만 그냥 기다리면 상담자가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며 기다리면 상담자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너 무슨 일 있으면 반드시 엄마한테 이야기해. 엄마가 네 일이라면 제일 먼저 달려갈게. 너 무슨 일 있으면 아버지한테 이야기해. 아버지가 네 일이라면 무조건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우리가 바로 못 가. 그러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옥상 올라가서 떨어지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 이런 이 얘기를 듣고 자란 애들은 일탈 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빨리 돌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는 이 사람을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상담자라고 하고, 그리고 제 표현을 하자면 이 사람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1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생에 걸쳐서 아이들은 모두 이 믿을 수 있는 1인을 바라보며 생애 나머지 심장 말뚝을 받고 앞으로 천천히 끊임없이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춘기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 믿을 수 있는 1인이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또 다른 이름 상담자 역할 기꺼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은 이제 성장함과 더불어 이제 성인이 되죠. 부모도 이름이 바뀝니다. 동반자가 되죠. 동반자가 되면서 아이들이 살아가며 생애 해야 될 인생 숙제인 친밀감이라든지 생산감이라든지 통합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숙제를 해나가는 걸 같이 늙어가면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그러면 진짜 프로부모, 여기 있는 보육자, 양육자, 훈육자, 격려자, 뭐 상담자, 동반자 이거 다 해요. 모든 부모가 다 한다고요. 그런데 그럼 프로부모에겐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프로부모는 따로 있더라? 어떤 특징이 있는 건가? 간단합니다. 아이들에게
자부심이라고 하는 영역을 제공해 주는 부모가 프로 부모의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의 얘기예요. 남의 얘기예요. 왜 어떻게 된 게 내 자부심은 조금만 외부 자극에도 금방 흔들리고 조금만 외부 자극이 있어도 금방 쏟아지냐고요. 다른들은 안쪽부터 쭉 올라와야 된다고 전문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밑바닥부터 끌어올라와야 이게 진짜라고 얘기하는데 나에겐 해당이 안 돼요. 심지어 내 낮은 자존감이 애들한테 들킬까 봐 막 부모들이 전전긍긍한다고요. 그럴 때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존감, 프라이드 이거요. 보이는 게 답니다. 이거 들리는 게 다예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연구를 좀 하나 한 게 있는데 제가 아이들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 400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연구를 했는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아버지에 관련된 이제 주제를 이야기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아버지에 대해서 물어볼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 하면 어떤 생각이 드는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겠죠. 근데 저 아버지 하면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겠지만 제일 좋은 건 그림입니다. 아버지를 그려봐라. 아버지를 그려봐라. 그래서 아버지를 쫙 그려보도록 했어요. 아버지를 쫙 그려보도록 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게 아버지들 400명 아이들이 쫙 그렸어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이 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아이들을 제가 7년 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이걸 종단 연구라 그래요. 오랜 세월을 두고 찾아가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가는가를 하는 연구인데 7년 뒤에 찾아가서 저희가 289명을 찾았습니다. 289명을 찾아서 이 아이들에게 구체적인 연구 조사를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야? 너에게 아버지는 어떤 의미야? 놀라운 이야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긍정적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상당수의 아이들이 난 저 아버지 잘 몰라요. 전 아버지 싫어해요. 내 아버지도 날 싫어해. 난 내 아버지를 증오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왜? 아버지 열심히 살았어요. 엄마도 열심히 살았고 얘도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버지를 충분히 이해할 것 같은 이미 성인이 된 나이에 20살이 된 나이에 조사를 했는데 이런 질문이 쏟아지냐고요. 이런 답변이 왜 쏟아지냐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를 본 적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이해력이 없는 겁니다. 왜? 아이들이 왜?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는 어디 있는가? 일터에 있잖아요. 애들이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에 들어가 본 적이 있어요? 일터에 가본 적이 있어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아이들은 본 것을 통해서만 이해하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있으니 그 사이는 오해가 채워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아이들에게 새로운 이야기 시작해야 될 거예요. 아이들의 자부심의 자리를 볼 수 있도록 아버지의 자부심의 자리와 엄마의 자부심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왜? 사람은 본 것을 통해서 이해하고 들은 것을 통해 판단해요. 그럼 우린 지금부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들려줄 것인가가 핵심적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우린 단어를 시작해야 될 거예요. 문장을 시작하고 이제 새로운 스토리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단어로 기억되고 있는가? 나는 내 아이들에게 어떤 문장으로 어떤 스토리로 기억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평가를 아이들에게 맡기지 마세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야 될 겁니다. 진짜 프로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제가 프로 아마추어에 자꾸 얘기하죠. 프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이름표를 붙이고 남이 부르게끔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는 프로페셔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프로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나만의 단어. 엄마는 이거야. 아버지는 이거야. 엄마는 이거야. 아버지는 이거야. 라고 하는 단어 하나 선택하세요. 그게 옳든 그르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얘기해주고 싶었던 난 이런 엄마이고 싶어. 이런 아버지이고 싶어. 라고 했던 그 단어를 그 문장을 그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시작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불러요. 우리 엄마는 이거야. 우리 아버지는 이거야. 엄마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로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로 아이들의 자부심의 이름표가 그때부터 만들어지면 아이들의 심장은 그때부터 제대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아이들에게 주어야 될 큰 그림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것인가? 큰 부모는 아이들에게 큰 자부심을 부여하고 아이들의 그 자부심이 스스로 심장을 뛰게 해서 앞으로 걸어가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원천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프로부모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도 오늘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많아 보이시는 얼굴인데요. 네, 질문 있으면 손 들어 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보람동에서 온 양은경입니다. 저는 중2하고요. 초등학교 6학년 두 아들을 두고 있고요.
저희 집은 남편이 조금 많이 엄한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이들이 제각각 각자의 방으로 들어가서 좀 보기가 힘들어지는 상황이 돼요. 네네. 좀 남편하고 아이들 사이가 좀 부드럽고 좀 대화도 많이 하는 가정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참 이상하게 아버지가 엄하면 놀랍게 어머니는 부드러워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의 방식이 이렇게 부드럽지 못할 때에는 이 아들로서 성장하는 이 아이들도 부드럽지 못할 것 같은데, 우리가 부부라고 하는 게 보완제잖아요. 서로에게 완성체를 찾는 게 아니라 부족을 만들어가고 그 부족을 채워가고 이 부족 속에서 나를 보고 또 그걸 채워주는 배우자에게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해가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아이들이 봅니다.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고 곧 아버지의 힘이 있고 어머니의 힘이 있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힘을 잘 활용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힘을 잘 활용하지 못할 때에는 팁을 한 가지씩 주시면 좋아요. 큰애에게 큰애가 원하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그거 하나를 엄마가 알고 있으니 아빠에게 알려주시고, 작은애가 듣고 싶은 말이 또 따로 있어요. 큰애가 듣고 싶은 말과 달라요. 그 말이 뭔지를 알아내셔가지고 애가 듣고 싶었던 말 하나를 딱 알려주세요. 아버지가 그 두 개의 말을 집중적으로 쓰게 해주세요. 엄한 아버지 앞에서도 바로 무릎을 꿇으면서 그 말을 듣기만을 간절히 하면 눈을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이 될 겁니다. 확실해요. 엄한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표현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럴 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시는데, 그 표현의 내용은 뭔가 아이들이 간절히 늘 듣고 싶었던 그 말, 그 문장, 그 단어, 그 이야기를 아버지 입에서 나오게 한다면 아버지는 영웅이 될 겁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궁금증에 시원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요. 자, 저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프로페셔널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이호선 교수님과 함께하는 기술이 아이를 키운다. 회를 거듭할수록 정말 깨달음이 많고 흥미진진해지죠. 다음 강연도 기대하면서 힘찬 외침과 함께 이 강을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탄생 20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